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이 더 저렴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12.29 제주항공 참사 국정감사가 열려 책임 소재 전반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볼만한 문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려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에게 매달 10,000원을 받고 집을 제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은 벌써부터 분주한데요.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리 빚어둔 송편을 찜기 안에 층층이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20분을 쪄내면 모락모락 피어나는 하얀 김과 함께 쫄깃한 송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깨와 콩, 꿀 등 달콤한 앙금을 품은 떡은 색색깔로 다양해 보기에도 맛스럽습니다. 명절이 가까이 오면 송편만 하루 300판 쪄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요즘은 송편 말고도요, 떡을 골고루 해야 돼요, 골고루. 취향이 다 틀리니까 이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부터 전을 부치는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노란 계란물을 묻힌 재료를 철판 위에 올려 앞뒤로 뒤집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다 보면 어느새 노릇노릇한 전이 완성됩니다. 맛있는 냄새에 지나가던 손님들이 모여듭니다. 15,000원어치 맞춰주세요. 15,000원. 네. 전통시장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둘러보다 보면 어느새 양손 가득 무겁습니다. 다 샀어요. 봐봐요. 고구마대, 파, 대추. 우리 식구가 한 30명 돼요.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보면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은 19만 2,851원, 대형 유통업체는 20만 7,238원으로 전통시장이 14,000원가량 저렴합니다. 특히 쌀과 시금치, 한우 양지 등 15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가격이 더 낮았습니다. 최근 소비 쿠폰 2차 발급에 더해 추석 대목을 맞이한 전통시장. 오는 5일까지 농축수산물 구매자를 대상으로 최대 30%, 2만 원 한도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거센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된 상태고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내일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됐고요.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해상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도 예상돼서 해상교통 이용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운항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 비가 그친 이후로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추석 당일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월출 시각은 오후 5시 30분 즈음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17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2도에 그치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추석은 길게는 열흘까지 쉬는 분들도 계시죠. 역대급으로 연휴가 긴 만큼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풍성한데요.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문화 행사를 박수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마당에 아시아 예술시장이 열렸습니다. 이국적인 색채가 물씬 풍기는 생활소품과 갖가지 음식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올해 아시아 문화주간에는 21개 나라의 장인과 창작자들이 참여해 각 나라의 생활 문화를 선보입니다. 애들하고 같이 이런 재미난 경험도 하고 다양한 볼거리랑 먹을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향신료를 맛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먹어보지 못한 특색 있는 맛인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접하기 힘들었던 서아시아의 전통 문화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등 서아시아의 전통 문화를 담은 생활 소품과 의상 등을 가상인물 파티마의 거실처럼 꾸민 공간에서 선보입니다. We live in a very big continent. Asia is a very big continent, and we're on the opposite sides of it. So it's very wonderful to be able to learn about each other's culture. 개관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해진 아시아 문화주간은 오는 4일까지 계속됩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패션쇼와 각국 예술단의 음악 무용 공연도 축제 기간에 관객을 만납니다. 현지에서 직접 예술가들이나 공예가들을 초청한다는 점입니다.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시고 여행을 못 하시더라도 현지를 걷는 것처럼 여행을 하는 느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연휴 첫날인 오늘은 칠석동 곶싸움놀이 테마공원에서 광주의 대표 민속축제인 곶싸움놀이가 펼쳐집니다. 한글날인 9일에는 무등산 정상부가 올해 처음으로 개방됩니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선 과학마술쇼와 누리호 만들기 등 한가위 과학 한마당이 열립니다. 광주 역사민속박물관과 무등산 전통문화관, 국립광주박물관에선 민속놀이 체험마당이 열립니다. 포용을 주제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도 추석 연휴 동안 관람객을 맞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유가족이 더는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게 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에도 12.19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10달 가까이 거리에서 철저한 진실규명과 처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사 후 첫 국정감사가 조만간 시작되는데 책임 소재 전반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부터 시작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3일 김윤덕 장관 등을 상대로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 진행 상황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특히 참사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콘크리트 둔덕의 허가와 관리 부실, 무항공항 재개항 지연 배경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국토부에서는 다소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항공항 재개항이 늦어지는 부분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책임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저희가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된 제주항공의 김희배 대표도 이날 증언대에 섭니다. 그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기는 했지만 첫 국정감사인 만큼 희생자 가족들도 국정감사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국감에 앞서 사조위의 독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또 책임자 전원의 형사 책임을 밝히는 수사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39명. 전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공항 관제와 조류 퇴치, 시설 관리 담당자 등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 공개나 실질적인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다 보니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가족들은 말합니다. 사조위나 경찰에서 제자리 걸음인 것에 정말 유가족들이 많은 실망과 분노를 안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셀프조사 과정도 잘 공유되지 않고 있고 설상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가족들이 또 국민들이 이게 전혀 신뢰할 수 없다. 한편 유가족협의회는 국가적 재난과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합동 차례와 유등 행사를 오는 6일 무항공항 분향소와 활주로에서 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에 발맞춘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공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양 시도는 어제 초광역 산업과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3대 분야의 10대 핵심 공동사무를 명시한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규약에 담긴 광역철도 건설 운영과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 주력 산업의 연계 육성 등을 위해 양 시도는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광주 2호선 공사가 시작된 이후 담장 붕괴와 외벽 균열이 발견된
북구 중흥삼거리 일대 13개 건축물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광주 북구는 그제 광주시로부터 해당 건물의 안전등급이 불량 수준인 2등급으로 확인됐다는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를 통보받고 해당 건축물 주거민들을 임시거처 등으로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4월에도 2호선 공사의 여파로 주택 4곳에서 균열 등이 나타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고흥에서는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매달 10,000원만 받고 집을 제공해 화제입니다. 올해 방치된 빈집이 리모델링을 통해 농촌 정착의 발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된 주택 사이로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텃밭을 가꾸기 위해 평평하게 잘 다져놨습니다. 10여 년 동안 방치된 빈집을 허물고 이동식 주택으로 다시 태어난 전남형 세컨하우스입니다.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각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세컨하우스의 월 임대료는 10,000원입니다. 최대 7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흥에서는 3호가 준공돼 지난달 입주를 마쳤고 앞으로 3호가 더 지어질 예정입니다. 귀농귀촌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고 지자체는 방치된 빈집을 활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많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없고 빈집이 많이 써요. 저 사람이 들어와서 사면 빈 것보다 더 낫죠. 지난해 인구 6만 명 선이 무너진 고흥구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 농촌살이를 제공하는 고흥스테이는 인기에 힘입어 2호까지 확대됐습니다. 그 결과 생활인구 증가는 물론 10여 가구가 고흥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단순히 주거지만 제공하기보다는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관련 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알선과 점점 가속화하고 있는 지방 소멸. 버려진 빈집을 재활용해 저렴한 임대 비용으로 인구 소멸을 막아보려는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남시장 군수협의회가 최근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벼 가시무늬병에 대한 농업재난재해 인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남시장 군수협의회는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서를 보내 벼 가시무늬병이 지역 벼 재배 면적의 7.2%에 나타난 가운데 수확 시기가 끝날 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불안감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방제에 총력을 다했지만 친환경 농지의 경우 방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학선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취임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학선 신임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하는 친절한 세무공무원이 되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하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전국 복싱 대회에 참가했던 전라남도 출신 중학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자 5명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 미강 씨는 날마다 아침 8시 30분이면 서귀포 의료원으로 찾아갑니다. 중환자실에 한 달째 입원 중인 아들 조연호 군을 면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소 호흡기의 의지에 버티고 있는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불과 10분.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도 하지 못한 채 낯선 타양, 제주의 병원에서 추석을 맞게 됐습니다.
경기도 많이 보고 훈련도 해보고 진짜로 네 길인지 한번 봐라. 그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돼서 훈련이고 뭐고 그것도 보내지 말걸 하는 후회도 되고. 전남 무안의 중학교 3학년인 조연호 군은 복싱 경기를 하다 펀치에 맞고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켰고 언제쯤 깨어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해서 혈종은 다 제거했지만 외상으로 인한 그 뇌손상이 심해서 지금도 역시나 반원수 상태고 급성기 치료는 거의 종료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만성 치료를 할 단계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대한복싱협회와 사설구급업체 등 관련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제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설구급차 CCTV를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법에는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타야 하는데도 운전기사만 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 조사에서도 의사나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경기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선수를 보조한 코치는 무자격자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복싱협회에 기강 경고와 함께 피해 보상 대책과 안전 매뉴얼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제주도체육회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이달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시범 도입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선점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농어촌 지자체들은 인구 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기대가 큰 상황인데 경남도에 이어 충남도도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간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김경순 씨는 7년째 농민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45만 원이지만 영농비에 보탤 만큼 쏠쏠해 요즘 얘기가 나오는 농어촌 기본소득에도 기대가 큽니다. 농민은 이렇게 한 번 딸 때 한 번에 들어오는 작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돈을 또 이렇게 나눠서 쓰잖아요. 근데 어쨌든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매달 월급처럼 받으면 저희한테는 어쨌든 큰 힘이 되죠. 정부가 시범 도입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군단이 69곳을 대상으로 공모해 6곳을 선정합니다. 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예산, 청양 등 4개 군이 TF를 꾸리는 등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 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꼽히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소비를 늘려줌으로써 함께 자영업자들도 살 수 있는 공간 확보도 되고 이걸 우리가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줌으로써 그 지역이 돈이 돌게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충남에서 시행 중인 기본소득형 농민수당도 지난 2019년 부여군이 중부권에서 처음 도입해 확산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국비 40%에 나머지 60%는 도비와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부담입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만 해도 157억 원. 인구 6만 명 선이 무너진 부여군도 연간 30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남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충남도도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골에도 시골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월 15만 원씩 준다고 하고 이 180만 원씩 연 나간다고 하면서 또 지금 지방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만 공모에 선정되면 군과 별도로 협의해 돕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인구 감소 지역 군이 자체 예산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최소 70-80%는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돼 내년에 시행됩니다. 특히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피 명령을 시장 군수뿐 아니라 산림청장도 가능하게 했고
경상남도는 도내 모든 시군과 함께 재난대피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MBC 경남 박종웅 기자입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 자칫 산림청과 지자체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예비경보를 비롯해 산사태 예방과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7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청 지역 산사태를 통해 허술한 예경보 시스템과 대피명령 체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산사태 예측 정보의 정확성 및 고도화와 함께 산사태 예경보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MBC 보도 이후 산림청은 설명 자료를 내고 내년부터 산림청장과 지방산림청장이 현행법상 대피명령권자인 일선 시장 군수에게 대피명령과 강제대피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기후 등의 원인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산사태와 산불, 산림병해충 등 3가지의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청장의 대피명령 요청을 따르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법 개정할 때 대피명령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제적인 부분들 상임이라든지 이렇게 법상에 협의되면서 그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재난 전문가인 산림청장이 사실상 주민 대피 명령을 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는 일선 시군의 재난대피 체계 정립을 위해 재난대피 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안을 만들어 도내 전 시군에 전달했습니다. 15개 조항을 담은 조례안에는 매년 시장 군수의 재난대피 관리 계획 수립과 안전 취약계층 등을 위한 대피 안내 요원 지정, 그리고 대피 교육 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도 연내 개정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안전하게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체계를 확립하는 데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제주도와 공주시 단 2곳만 자체 재난대피 조례가 있을 뿐 광역과 기초지자체 모두 조례를 정비하긴 경남이 처음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산청 지역 극한호우 피해 당시 대통령 허위 보고 논란이 된 정영철 산청 부군수에 대해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훈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 보니까는 좀 그렇지 않아서 기르시한 건데. 이와 함께 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재난 발생 시 보고에 각별히 유념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직기강 확립 관련 유의사항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광주문화방송 창사 61주년 기념식이 그제 월산동 사옥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장기 근속자와 유공사원들에게 상패가 수여됐고 임직원들은 6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김낙곤 광주문화방송 사장은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의 깊은 사랑과 믿음 덕분에 오늘의 광주문화방송이 있다며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긴 연휴의 첫날인 오늘 거센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거대한 비구름대가 유입된 상황이고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점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내일 밤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됐고요.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해상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면서 위험 기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상교통 이용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운항 정보를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내일 밤 비가 그친 이후로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월출 시각은 오후 5시 30분 즈음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17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2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도 23도에 그치겠고요. 완도의 낮 기온 26도로 예보됐습니다.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 21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귀성길 날씨는 굳지만 귀경길에는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